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시장 잘 보는 남자 장보고 신현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보고 신현호 고수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실적 입주, 수익 입주.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온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이번 실적 시즌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을지 실적잇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탑 10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화장품주가 2개나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고수님이 화장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1위네? 특히 이 아모레지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두 개 회사가 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아모레지만 놓고 좀 보면 4분기에 55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786억이 나왔거든요. 45%나 증가한 그런 수치를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북미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마스크 해제도 했고 리오프닝을 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 지인 자회사인 설화수, 이니스프리, 라네즈 같은 회사들의 매출이 83%나 좀 증가를 하면서 4분기 매출에 또 견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1년 동안의 매출, 연간 실적은 하락하는 건 사실이에요. 매출액 한 15% 정도, 영업이익 한 23%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올해 중국 리오프닝 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괜찮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매출 3조를 넘었습니다. 2020년도에 처음 1조의 매출을 넘겼거든요. 2년 만에 3조를 넘긴 거죠. 엄청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이긴 합니다, 솔직히.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도 1조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볼 때 뭘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이 잘 안 나요. 휴미라라는 맞아. 휴미라라는 바이오 의약품이죠. 작년까지 세계 매출 1위를 했던 그런 의약품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7월부터 특허가 만료되는 미국 시장에 제품 판매를 시작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키즈들이 전략을 짜야 우리 계좌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실적 시즌이 사실은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연간 실적이 나오는 그 주총 이후에 연간 실적이 나오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그때는 수급이 굉장히 혼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기업들은 차익실이 나올 테고 어닝 쇼크 벌였던 기업들은 역시나 손절매들이 나올 테고 3월이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상패 시즌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상패 시즌. 네, 그런 것들이 수급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3월에 어떤 전략을 짜시는 건 저는 솔직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매수를 적극적으로 마셔라. 모든 업종들에 대해서. 오히려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에 저점 매수를 시도를 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을 알고 있다가 2분기 계획을 하는 걸로. 그럼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실적 시즌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런 실적 시즌에 활용 가능한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이렇게 활용하라. 장보고 신현호 고수의 킬링 포인트. 첫 번째, 실적 시즌 전 선취매. 이 방법은 사실 이거는 꿀팁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기 싫었는데 작가님이 꼭 공개를 하라고 하셔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잠정 실적 공시 예고를 합니다. 잠정 실적을 언제 발표하겠다고 미리 안내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최종 실적이 나오는 단계. 그래서 일련의 단계들 속에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매매를 했던 기법이고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결산 실적 공시 예고가 나온 종목들을
보십시오. 일단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다트라고 하죠. 네. 거기 들어가셔서 결산 실적 공시 예고를 검색을 하시면 매일매일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기업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주가가 선반영 안 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반영을 안 한 주가에 있는 기업을 잘 보시고 컨센서스를 확인하십시오. 쉽게 그냥 예상치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컨센서스가 3개월 단위로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주목을 하셨다가 당일날 매수를 합니다. 과감하게. 잠정 실적, 공시 예고가 나온 날. 이 회사가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이 회사가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당일 강세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했던 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1월 20일 날 잠정 실적 공시 예고가 나왔죠. 그래서 회사의 차트를 확인했더니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센서스를 확인을 했죠. 3개월 단위로 계속 상향을 시키는 겁니다.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잠정 실적 나오는 날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0.9%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아, 네, 돼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업의 잠정 실적 공시 예고를 확인하고 기업의 컨센서스가 상향인지 확인하고 매수. 기업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 매도. 맞죠? 맞습니다. 깔끔해. 교수님, 그럼 2분기 때도 방금 알려주신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되나요?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기업들이 사실 분기 실적에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활발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연초, 그러니까 연간 실적이 나오는 1월부터 3월 초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기법이세요. 일단 이 방법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분기보다는 단기 실적, 연초에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적 시즌 이렇게 활용하라. 장보고 신현호 교수님의 킬링 포인트. 두 번째, 성장주는 매출액, 우량주는 영업이익. 일단 성장하는 기업은 시장을 잠식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보다는 매출액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고, 그만큼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 기업일수록 성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기업들은 이제 성숙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기업들은 마진, 영업이익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실 때 성장 종목은 매출액 증가, 우량 종목들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영업 부분에서 진짜 어닝 쇼크가 나면 이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장보고 신현호 교수님의 킬링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일회성 실적 여부 확인 필수. 일회성 매출 부분 같은 걸 좀 보시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환율 효과 같은 걸로 또 수혜를 입어서 매출이 급등한, 재고를 덤핑 판매하면서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런 경우는 쭉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회성 비용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임직원 상여금 지급 그리고 충당금을 쌓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회성 비용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자로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 시즌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떻게 계획을 짜야 우리 계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까요? 실적 시즌을 활용을 해서 이 업종의 업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짜는데 유용한 그런 기간이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실적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수님은 2, 4분기에 기대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4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업종 자체가 사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이 되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오라는 게 사실 언제쯤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만약 하신다면 오히려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미국 금리 기준입니다. 이제 하락하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나오면 바이오주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면 바이오 섹터에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빅테크 기업보다 이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기록을 하고 올해 분기 매출도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점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최종적으로 했을 시점에 보셔라. 두 번째로 이제 은행주겠죠.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죠. 작년에 은행의 순이익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으로는 한 12조 정도 되고요. 12조? 네,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약 32조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행주를 보는 시각이 공공재 성격으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은행주를 볼 때 소형주를 봤는데 그중에 제주은행을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제주은행? 네. 이 회사 역시 작년에 이자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극자 전환을 했고 또 회사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제주은행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였고, 두 번째는 은행주였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아, 작년에도 최대 실적들 난 방산 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방산 수출액 자체도 단위가 작년에 크니까. 26조 규모였죠. 방산은 거의 국가 세일즈 품목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과 함께. 네. 그런 쪽을 봤을 때 올해도 방산 쪽의 매출과 이익은 증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우리나라의 K2 흑표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FA50 같은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극찬을 굉장히 많이 받는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럼 방산주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방산주 중에 제가 말씀드려볼 종목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 오늘의 첫 번째 꼭사주입니다. 방산주 중에서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에 물론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고요. 올해는 매출액이 약 한 40%, 영업이익이 한 70%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70%, 40%? 네. 방금 전에 제가 그 방산 총 수출액 26조.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이 회사 혼자 가지고 있는 수주잔고가 24조입니다. 에? 그만큼 성장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셔도 되신다는 얘기죠. 연초부터 수주 릴레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규모 총 18대를 또 수출하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FA50이라는 경공격기가 3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항공기는 대당 가격이 580억입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580억이라고요? 58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납품되는 총 대수는 12대, 1조가 넘는 규모가 되겠죠. 이게 매출이 올해부터 인식이 되고 대기업에서 인수를 검토를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도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고수회전 5년차 MC로서 지금 차트를 봤는데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주봉 월봉상 흐름이 다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 고수가 되긴 좀 먼 것 같아요. 이게 주키즈와 고수의 차이점이죠. 율. 작년에 급등한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에는 좀 쉬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실적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무조건 신고점은 나와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채널 추가해주세요. 근데 고수님 앞서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섹터가 4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섹터는 어딘가요? 잠시 후 주인공에서 공개하겠습니다.